하루하루 먼 놈의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해가는지 나만 빼고 다 발전하는 이놈의 세상. 한 주간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자가발전이 친절하게 정리해왔습니다. 2주의 발전을 소개합니다. 줄여서 이발소. 지금 시작합니다. 네, 2주의 발전을 소개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네, 오늘은 다이나믹한 4월의 첫째 주 이발소를 가지고 왔는데요. 왜 다이나믹해요? 봄이니까요. 봄이니까. 봄이면 왠지 좀 다이나믹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현실적으로 다이나믹하지 못하잖아요. 요즘 다이나믹하면 안 되죠. 다이나믹하면 큰일 나지. 네. 그러다 보니 말로라도 다이나믹 해봤습니다. 이번 주 소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네, 이번 주 이발소는요. 네. 2020년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의 IT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화상회의가 잦아지고 있는데요. 구글 행아웃, 스카이프를 제치고 사랑받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줌이죠. 준수한 화질, 빠른 반응 속도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서비스인데, 이 줌이 암호화 키가 중국을 경유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논란입니다. 여기에 줌은 중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어 중국 정부가 원하면 줌의 대화 내역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요즘 아주 중요한 이야기겠죠. 잠시 후에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요즘 음식 시키려고 전화해 본 적 있으신가요? 배달앱이 나오면서 전화로 음식 시키는 게 무언가 굉장히 생경한 장면이 되었죠. 그런데 배달의 민족이 수시로 꼼수 인상 문제로 사업자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고 그 정책을 철회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는 최근 많은 이슈가 되었고,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 히어로 간의 합병에까지 영향을 받을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차는 멈춰 있는데 내비게이션은 신나게 질주를 하고 있을 때가 있죠.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서 GPS 신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TE 신호를 기반으로 하는 FIN을 카카오 내비가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서비스일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베일에 쌓여있던 플레이스테이션 5의 디자인이 공개된 건 아니고, 플레이스테이션의 컨트롤러인 듀얼쇼크의 새로운 버전이 공개되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와 함께 제공될 이 컨트롤러의 이름은 듀얼센스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흰색으로 디자인이 바뀌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서 빨리 즐겨보고 싶네요. 네, 새벽 배송 많이들 쓰고 계시죠? 넷플릭스도 새벽 배송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넷플릭스는 사용자들과 가까운 캐시 서버에 사용자들이 많이 소비하는 컨텐츠를 배치해두고 이를 필요로 할 때마다 제공해서 더 높은 화질을 더 빠르게 제공하는 기술을 도입해서 트래픽 사용량을 낮춘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통신사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망 사용료를 낮추려는 꼼수가 아닌가 하는 입장입니다. 두 진영의 싸움,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즐길 수 없지만 넷플릭스의 완벽한 경쟁자로 자리 잡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디즈니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죠. 디즈니 플러스가 출시 5개월 만에 가입자 5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넷플릭스가 1억 6천만 명의 가입자를 거느린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수치지만, 출시 5개월 만에 이 수치를 돌파했다는 것이 사람들이 디즈니에 거는 기대를 보여주는 셈인데요. 그래서 한국은 언제 들어오나요? 왜 아망드가 저에게 이 소식을 읽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페이스북이 연인을 위한 메신저 튠드를 공개했습니다. 이 앱은 연인끼리 사진이나 메모, 음성, 스포티파이의 재생 목록 등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비트윈과 비슷한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서비스 전이라고 하네요. 네, 글로벌 1위 협업 메신저인 슬랙의 한글 버전이 다음 달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슬랙은 한국의 지사를 만들고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메신저라는 것이 언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한국에서도 영어로 사용하는 회사들이 많죠. 슬랙이 이번 한국 시장 진출로 한국에서도 슬랙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더 많아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요즘은 짧은 영상이 대세인 시대죠. 틱톡, 인스타그램 스토리, 페이스북 스토리, 심지어는 유튜브에도 짧은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이버도 가세를 합니다. 네이버는 블로그 모먼트라는 이름으로 네이버 블로그에 짧은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서비스를 공개했고, 카카오도 가칭 톡TV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카카오톡에 붙일 예정인데요. 짧은 영상이 주는 매력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너도나도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 걸까요? 네, 이번 주
소식들은 이제 좀 뭔가 이발소다운 소식이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코로나가 네. 일단 우리나라 한정으로는 조금 네네. 진정이 되어 가면서 좀 IT 소식들이 이것저것 나오고 있긴 한데요. 네. 예전만큼의 그런 소식들은 아직까지 좀 기대하기 그렇죠. 힘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뭐 매주 하는 얘기지만 빨리 이 사태가 진정이 좀 돼서 IT 소식이 재밌는 IT 소식이 좀 많이 나왔으면 저희가 좋겠습니다. 이발소에 할 말이 많아지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요새 그 짧은 영상이 이제 대세입니다. 그 네.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그렇죠. 유튜브에도 이제 그 짧은 별다른 이름은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 스토리라고 합니다. 유튜브도 유튜브 네. 스토리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 스토리, 페이스북 스토리, 유튜브 스토리, 그다음에 거기에 또 원탑이 또 틱톡 아닙니까? 맞아요. 틱톡이라는 서비스가 뭐 한 7초에서 8초. 예전에는 이제 트위터에서 만들었던 바인이라는 서비스가 네. 그 한 자리를 대체하고 있었죠, 그때 원래. 네. 한 7초 정도 되는 영상으로 사람들에게 빨리 영상을 공유하는 서비스로 네네. 좀 사랑을 받았는데 음. 요즘은 그 서비스는 없어졌고 네. 그 자리를 인스타그램 스토리랑 음. 그다음에 틱톡이 좀 대체를 하고 있는 건데 틱톡 아마 근데 써보셨어요? 틱톡 저는 올려보진 않고 보기만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직접 올려보진 않았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영상 편집을 막 공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이 간단하게 찍어가지고도 맞아요. 되게 재밌는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유행을 끌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네. 저는 이 짧은 동영상의 필요성 그러니까 짧은 동영상이 어떤 인기가 즐거움을 있는 주는지. 인기가 있는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네. 뭐 연구 결과는 아니고. 연구 결과는 아니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건데 네네네. 아마 이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네. 소비가 빠릅니다. 아, 빨리 보고 그냥 웃고 지나가고. 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진지하게 뭔가를 이제 소비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그 저희 MZ 시대, MZ 세대. 저희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딱 트렌드에 반하는 컨텐츠죠. 30분짜리, 1시간짜리 영상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냥 전반적으로 분석을 보니까 앞에 10분까지만 즐기시다가 이제 나가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이런 것들은 뭐 길게는 10초, 네. 뭐 짧게는 5초 이 정도 네. 영상만으로 소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보고 잊으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스마트폰으로 보통 촬영을 하잖아요. 아, 맞아요. 스마트폰으로 보통 촬영을 하는데 네. 이게 영상이 1분, 2분 이렇게 되다 보면 렌더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 만드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만드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짧게 만들고 짧게 보고 하는 것들의 어떤 트렌드를 좀 반영하는 인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컨텐츠 제작자 입장에서도 편하고 네, 컨텐츠 소비자 입장에서도 편하고. 그렇죠. 뭐 좋아요. 근데 어찌 됐건 이번 주 소식은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에서도 각각 그 스토리와 유사한 어떤 서비스를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이버가 이제 블로그 모먼트라는 네. 이름으로 사실 네. 네이버가 아주 큰 SNS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는 뭐랄까 장인이죠. 네, 네이버 블로그라는 아주 큰 SNS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계속해서 사실 네이버 블로그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잘 모르시겠지만 네. 네이버 블로그를 쓰는 사람들을 불편하지 않게 하게끔 위해서 계속 뭔가 발전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뭐 계속 스마트 에디터도 계속 네. 내고 있고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붙여서 이제 블로그 모먼트라는 짧은 동영상을 네. 블로그에 올릴 수 있게끔 하는 플랫폼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통상적인 SNS 요즘 이제 트렌드로 자리 잡은 SNS 서비스들과 네. 그 전통적인 네이버 블로그의 서비스가 어쨌든 같은 SNS라고는 하지만 소비 방법이나 컨텐츠 생산 방법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이 짧은 영상을 넣었다는 게 좀 신선한 방법인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이게 네. 신선한 방법일지 아니면 아니면 옮겨 넣은 건지. 옮겨 넣은 걸지 네. 모르죠. 근데 사실 뭐 네이버 블로그에서 유튜브 그러니까 동영상 서비스도 제공을 네네. 하고 있고요. 뭐 글이야 뭐 당연히 원래 제공이 되고 있던 거고 이제 계속 트렌드를 쫓아가고는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짧은 동영상까지 붙이겠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표현될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네이버 블로그가 다른 서비스들과 다른 게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좀 합쳐 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갖다 붙여 넣으면 되니까. 네,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가 좀 기대가 되고. 카카오도 톡TV라는 거를 이제 오픈했어요. 네, 요거는 가칭입니다. 아직 네. 오픈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네. 이거를 카카오톡에다 붙이겠다고 했어요. 인상적이네요. 네. 그럼 사실은 우리도 카톡 써보면 친구들이랑 단톡방 누구나 한 개씩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럼 거기다 그냥 자기가 친구들한테만 공유하고 싶은 되게 웃긴 영상들을 올릴 때도 있고 음. 지금 본인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나 이거를 그냥 야 이거 봐라 이러면서 올릴 때도 있는데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게 아닐지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톡TV는. 그렇죠. 근데 네. 저 이제 카카오톡에 의외로 많은 기능들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예 카카오톡과 동떨어진 기능들도 많아요. 뭐 예를 어. 들면 뭐 신용조회. 신용조회 신용조회. 아니면 뭐 주문하기, 네, 맞아요. 장보기 뭐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다 제껴놓고서라도 네네. 좀 그 SNS 그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기능들도 꽤 많이 있는데 네.
최근에 저는 그 라이브 톡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네. 친구들이랑 친구 놀러 갔을 때 이제 나 여기 있다 어.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곤 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좀 메신저 그 자체에 음. 집중할 수 있는 음. 기능들을 좀 많이 붙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기능은 좀 유용하지 않을까 그렇겠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망드가 매번 이제 얘기를 카카오톡에 어떤 새로운 기능이 붙는다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저희 자가발전에서는 이거 지금 투머치다. 지금은 덜어내야 될 때지 뭘 붙일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 일관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었고 네. 할 거라면 아니면은 최소한 그 메신저에 집중한 그 좀 라이트 버전을 하나 내놓던지 뭐 네. 이럴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에 업데이트는 어떻게 보면은 그 방향성을 좀 잘 따라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다라고 볼 수 네. 있겠죠.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SNS로 안 치는 분들도 많지만 그렇죠. SNS라고 본다면은 뭐 트렌드에 잘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잘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 믿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톡도 그렇고 그 자기들만의 방법으로 어쨌든 이 짧은 영상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는 거 네. 어떤 식으로 우리 삶에 좀 들어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짧은 동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저희도 그 이발소를 하나씩 단타 쳐가지고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좋죠. 네, 근데 이제 일이 많으시니까 네. 카감께서 일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 진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엄청 빡세잖아요. 이거 지금 거의 음성 편집이야 사실은 뭐 하루 이틀 아니 1시간 2시간 걸리지만 네. 영상은 반나절 잡아야 되잖아요. 영상은 제가 하는 거는 10분이면 돼요. 아 외주 주고 있는 거 아니죠? 렌더링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네. 네, 뭐 돌아가고요. 네. 아무튼 다음 소식으로 얘기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진짜 메신저 소식입니다. 네네. 메신저 요즘 이 메신저 쓰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슬랙. 네. 그 제 주변에 이제 외국계 회사 다니는 친구들도 어느 날 보면 자연스럽게 슬랙을 이미 쓰고 있더라고요. 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본사에서 지정하면 한국에서도 다 그걸 쓰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좀 업무에 특화가 된 네. 저희가 예전에 한번 자가발전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긍정이가 네. 이제 슬랙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그 회사에서 만들어낸 음. 메신저 이름도 슬랙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쓰려고 만들었다가 네. 잘 돼서 그냥 그걸로 사명을 바꿔버리고. 맞아요. 근데 요 슬랙이 네. 왜 좀 업무 메신저에 특화가 되어 있느냐 네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긴 한데 네. 이거 꼭 업무용으로만 써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해요. 친구들이랑 쓰세요 혹시? 그러진 않죠. 네. 근데 뭐 어쨌든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지 네네네.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업무 용도로는 정말 왔다다. 이런 정말 좋아요. 네. 뭐 배려가 많이 돼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나 네.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도 슬랙의 대항마 잔디 잔디. 뭐 잔디 같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네네. 그 서비스들이 왜 슬랙을 좀 워너비로 삼고 있는지 네. 좀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류의 협업 메신저입니다. 그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리던 것처럼 그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들 슬랙을 이제 도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원격 근무를 하면서 또 이 필요성이 두각이 더 됐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VPN, 그러니까 사내에서만 쓸 수 있는 어떤 그룹웨어처럼 사내 메신저를 쓰던 회사들이 막상 재택근무를 하려고 했더니 이게 문제에 봉착을 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뭐 슬랙도 도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많은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이 잔디를 선택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 또 잔디에서도 이번 기회에 공격적으로 프로모션을 했을 테고. 네. 근데 그 큰 이유 중 하나가 의외로 그 이제 연차가 좀 있으신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아 국문이 되는 게 편해. 한글이 되는 게 편해. 이래서 잔디를 선택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걸 의식을 한 건지 슬랙에서 또 한글화를 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사실 뭐 메신저라는 네네네. 게 뭐 특별히 거부감만 없다면 그렇죠. 굳이 이게 네. 우리 서로 대화만 한글로 되면 되지. 그렇죠, 그렇죠. 이거 자체가 메신저 자체가 한글을 지원할 필요는 크게 네.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일단은 일본어는 지원이 됩니다. 아 일본어는 이미 되고 있었나 보군요. 일본어는 되는데 네. 한글이 안 된다는 건 되게 좀 자존심이 그렇다면 상하는... 좀 얘기가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는 일본어는 됐기 때문에 한국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네네.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한국어로 슬랙을 네. 만나볼 수 있다는 게 좀 이번 소식의 메리트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한국 지사가 생겼어요. 아 그건 또 다른 의미로 유의미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고객센터나 뭐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되죠.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네네. 저는 기대가 되는 게 네. 슬랙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파일 전송 속도가 너무 느려요. 아 업로드하는 게 맞아. 네. 맞아. 그래서 특히 대용량 뭐 이제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딱 보내려고 하면 네. 카톡은 보내면 바로 뜨잖아요. 그렇죠. 근데 슬랙은 한참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이런 게 굉장히 짜증나기 때문에 좀 요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뭐 네. 국내에다가 서버로 넣는다거나 네. 이런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것들을 기대해볼 만한 소식인 것 같아서 가져와봤습니다. 네, 그 의외로 주변에 물어보면 그 회사가 슬랙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메뉴가 한글이 아니야가 크대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뭐랄까 막 200명, 300명 넘어가는 그룹에서 결정하는 거랑 네.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어쨌든 HR팀에서 이거를 다 전 직원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네. 그 가르치는 공수가 크다고 판단을 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뭐 어쨌든 한글화가 된다는 거에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일단 뭐 슬랙이 좀 개발자들이 많은 회사에서 좀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개발자들이 쪼물딱쪼물딱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API를 많이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 제공 기능 외에도.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어떤 제품이 네. 버그가 있다. 네네. 그러면 앱에 버그가 발생을 했을 때 네. 슬랙으로 알림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도 많고 찾아다 붙이기만 하면 되게. 찾아다 붙일 수도 있고 네. 없으면 내가 만들 수도 있고. 개발자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개발자 중심의 회사들에서 슬랙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개발자들이나 이런 IT 친화적인 회사들은 영어에 비교적 좀 거부감이 덜하잖아요. 그렇죠, 덜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 회사는 그냥 한글 안 돼도 슬랙 쓰자, 슬랙이 좋으니까 네네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외의 회사들에서는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거부감에 그게 이 뭐가 슬랙이 너무 좋아서 슬랙을 목적까지 왔다가 영문이 아쉬워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이런 것도 있답니다. 근데 아니야 이런 정도로 이제 배척을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애초에 슬랙이라는 걸 알고 있고 슬랙을 써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회사는 고민 안 하고 슬랙밖에 대안이 없어요. 그치. 비교해 보면은. 네. 네, 아무튼 뭐 슬랙에 대해 한창 칭찬을 했지만 저희가 슬랙을 뭐 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네. 저희가 슬랙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자가발전도 슬랙으로 대화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는 그 철저히 일로 만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슬랙에서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슬랙 한국 진출 환영하고요. 네. 이번 계기로 뭐 좀 한국 사용자들한테 뭔가 큰 편의가 제공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넘어가 보시죠. 이거 왜 나한테 이런 걸 얘기한 겁니까? 저한테는 1도 필요가 없는 서비스. 이거 제가 이게 그 이발소 대본을 준비를 할 때 네. 말하는 순서를 제가 다 고려를 하거든요. 이걸 근데- 정해놓고 딴 걸. 근데 원래는 이게 제가 말하는 거였어요. 네네네네.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네. 바꾼 거예요? 네. 앞에서부터 다 바꿨어요. 너무하네. 이걸 은 실장한테 맞추기 네. 위해서. 아망드는 오래된 연인이 있죠. 뭐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저 빼고 다 이렇게 청춘 사업에 열정을 다하시고 계시는데 네. 저는 이제 내려놨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열반에 오르려고요. 그냥. 네. 네. 저는 종교를 바꾸든지 그냥 이제 생각이 없는데 네. 어쨌든 이런 툰드라는 게 나왔으니까 튠드. 또 써봐야 될 것 같아서 혼자 좀 써봐야 되지 않나. 핸드폰 두 대잖아요. 네, 번호도 두 개니까요. 네. 한번 두 개 써. 왼손 오른손이 써보십시오. 어쨌든 왼손 오른손이라니요. 네, 어쨌든 어떤 건지. 네, 페이스북이 연인 전용 앱인 튠드라는 앱을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뭐냐면 페이스북에 MP라는 팀이 있어요. 이 네네. 팀에서 만들어낸 이제 사내 프로젝트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네. 페이스북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낸 건 아니고 네네네. 페이스북에 있는 이제 하나의 조그만 팀이 네네. 이제 실험용으로 만들어낸 거고 언제든지 서비스는 접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에 이거 튠드가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거성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쪽? 비트윈. 네, 이건 뭐 연인들이라면은 IT의 무대 아니시더라도 많이들 쓰시는 메신저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거의 연인들을 위한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다고 알고 있어요. 비트윈 사이. 네, 쓰면은. 저는 비트윈을 안 써서. 그래요? 왜냐면 네. 주로 이제 친구들하고도 이제 카톡을 통해서 대화를 하는데 네네. 그럼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앱 서비스를 왔다 갔다. 네, 그래서 이제 귀찮아가지고 한때 써보긴 써봤었어요. 한때 잠깐 썼었죠. 그러면은 그 특별히 장점이랄 게 뭐가 있어요? 그걸 쓰면서 느끼는? 이게 장점이라기보다는 네네네. 너랑 나랑 쓴다는 그 특별함이 특별함. 있는 거지. 우리 같은 그 거군요. 메신저 본질로서의 가치를 놓고 본다면 일단 그게 가장 커요. 뭐요? 카카오톡에서 제가 이모티콘을 샀어요. 네. 그러면 이 방에 자가발전 방에서 쓸 수 있고 제 그렇죠. 여자친구한테 쓸 수 있고 네네네. 친구들한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톡 이모티콘 샀어. 하지만 비트윈에선 쓰지 못해요. 비트윈 그래서 이모티콘도 또 만들어놨잖아요. 네, 비트윈 이모티콘 또 사야 돼요. 그렇죠. 이런 거를 생각을 한다면 이미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비트윈이 이 시장에 약간 어려움도 알고 뭐 필요한 니즈도 알고 이러는데 페이스북이 좀 굳이 이거를 지금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어요. 일단 근데 일단 비트윈도 마찬가지로 네네. 이제 메신저 기능도 있지만 네.
너가 찍은 사진을 나한테 공유해줘. 음. 내가 찍은 사진 너한테 공유해줄게. 네네. 이런 개념들이 좀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서로 공유해서 보관하는 보관함이라는 개념들이 이제 녹아 있는데 네네. 요거를 이제 튠드도 좀 잘 녹여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연인끼리 사진이나 아니면 뭐 사랑해 이런 메모 있잖아요. 네네네. 메모라든지 나 오늘 바뀐 거 없어 뭐 이런 메모 있잖아요. 특별한 것들. 이런 메모 같은 것들을 보낼 수 있고 아니면 예쁜 카드 같은 것도 보낼 수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음성도 보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스포티파이랑 연동을 했어요. 좋네요. 스포티파이랑 연동을 해서 네. 뭐 너를 위한 재생 목록이야. 그래가지고 재생 목록도 보내줄 수 있고 음. 이런 것들을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같이 메신저 자체의 기능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네. 연인 간에 같이 쓰는 디지털 다이어리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하네요. 뭔가 디지털 스토리지랄까요? 그렇죠. 네. 아카이브 같은 느낌인데 좋아요. 헤어질 때 그것만 딱 지우면 싹 사라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아. 고민할 시작도 거 안 했는데 없이. 끝부터 생각하시는군요. 뭐 이렇게 구글 포토 이런 데 사진 합쳐놓으면 다 찾아다녀야 되거든요. 이거 쓰레기네. 네. 근데 일단 저번에도 얘기를 했듯이 페이스북 메신저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메신저라고 네. 그때 그랬었어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거 두 번째로 많이 두 씁니다. 번째.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그거와 이게 잘 된다면 네. 그거와 시너지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뭐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시도해볼 만한 도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어쨌든 저희 방송 듣고 계실 테니까 그 비트윈 꼭 켜보셔가지고 비트윈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튠드 제작자분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튠드가 서비스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비트윈은 해외에서도 될 거거든요. 네. 받아서 한번 서비스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윈이 짱이에요. 안 쓰시잖아요. 그냥 짱이라고요. 튠드 쓸 바엔 비트윈 쓰겠다 이거죠. 네. 뭐 아직 테스트 그리고 이제 서비스 들어가니까 이제 이게 지금 아직 서비스가 본격적인 부분은 아니고 네. 임시로 테스팅 중이다라는 내용이 있네요. 그리고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네네네. 네. 아카이브인데 없어질 수 있다는 말을 달아놓는 게 예, 아무튼 페이스북에서 놀고 있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시죠. 네. 뭐 저는 정말 기대를 많이 네. 했던 서비스인데 네네. 한국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쓸 수 없는 그런 서비스죠.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네. 소식입니다. 그 디즈니 플러스가 작년에 저희 이 시즌 말만 해도 네. 와 이거 진짜 나온다 올해 말에 나오면 너무 기대되고 너무 설레서 그거 나오면은 시장 판도가 다 바뀔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디즈니 플러스 아직도 제가 이 소식 갖고 나오기 전까지는 기억도 안 하고 있었죠. 아니에요 저 이제 말해드릴게요. 저 이게 뭐 발버둥을 막 쳤었어요. 제가 디즈니를 네네.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네. 또 디즈니가 갖고 있는 브랜드가 디즈니 만화동산에 디즈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그 뭐 마블 시리즈도 있고 또 스타워즈 시리즈도 있고 네. 등등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려고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기 전에는 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VPN 컴퓨터 좀 하시는 분들이나 매니악한 분들은 VPN 써서 다 넷플릭스를 서비스를 이용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안에 또 서비스는 안 하고 있지만 한국어 자막이 있어서 볼 수 그렇죠. 있는 컨텐츠들이 정리가 또 돼 있는 뭐 블로거 분들도 계셨고 네. 그랬었죠. 그래서 그걸 좀 이용해 보려고 뭐 VPN도 써보고 사실 뭐 우회 접속이나 막 이런 것도 다 찾아다녔거든요.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넷플릭스에서 통했던 네. 그런 꼼수들이 네. 디즈니 플러스는 통하지 않았다. 이미 그 답습을 한번 했기 때문에 절대로 열어주지 않는다. 뭐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최근까지 디즈니 플러스의 존재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네. 한국에서 안 되니까요. 넷플릭스만 해도 볼 게 많거든. 그건 그래요. 제가 넷플릭스와 왓챠를 구독을 해놓고 있는데 네네네.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를 사면 그 애플 TV 플러스를 1년 동안 네네. 무료로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가입을 해놨는데 네. 그걸 하려면 또 미국 계정을 써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뭐 VPN이나 이런 불편한 과정은 없지만 계속 계정을 왔다 계정을 갔다 해야 바꿔야 되는 되니까. 불편함이 있어서 네. 일단 그것도 가입만 해놓고 안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안 되면 쓰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미 꽤 좋은 서비스들이 많이 자리를 잡았다는 반증이겠죠. 그렇죠. 저는 그걸 쓴다고 이제 발버둥을 치려다 보니까 계정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디즈니 플러스 계정을.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서비스는 안 되는데 자꾸 저희한테 신작이 뭐가 왔다고 메일이 와요. 그럼 되게 이런 것도 여기 넣어놨어? 이럴 정도로 방대한 양의 컨텐츠를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림의 떡이네요. 네, 그런데 오니까 또 그거 보는 재미에 메일은 거부는 안 하고 있긴 한데 그러면서 자꾸 구독하라고 이거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메일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에 서비스가 되면 파급 효과가 꽤 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디즈니 플러스가 출시 5개월 만에 네. 가입자 5천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넷플릭스의 성장에 비하면은 빠른 건가요? 넷플릭스가 네.
언제 5천만 명을 돌파했냐면요. 네. 2007년에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넷플릭스가. 네네. 근데 2014년에 5천만 명을 넘었거든요. 아. 네, 그리고 현재 넷플릭스의 총 가입자 수가 1억 6,700만 명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전체 사용자 수로 보자면 3분의 1 수준이지만 네. 이 넷플릭스가 7년 정도 걸려서 그쵸. 달성한 이 5천만 명 가입자 수라는 숫자를 디즈니 플러스는 단 5개월 만에 돌파를 한 거죠. 물론 넷플릭스가 처음에 시작하던 그 2000년도 초반만 해도 네. 뭐 이런 걸 누가 쓰겠어? 혹은 뭐 미국 내에서만 쓰고 있는 일종의 스트리밍 서비스 네. 뭐 이렇게만 보여지고 있어서 성장 곡선이 완만했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디즈니가 이제 갖고 있는 파급력이 있으니까 빨리 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속도인데요, 이게. 그것도 그렇고 네. 넷플릭스라는 어떻게 보면은 먼저 앞서 나간 사업자가 있다 보니까 야 넷플릭스 같은데 거기 가면 디즈니 걸 볼 수 있대. 네네네. 하면은 이제 나도 디즈니 좋아해. 왜냐면 디즈니는 워낙 팬덤이 많으니까요. 나도 디즈니 좋아해. 나도 네. 디즈니 좋아해 하던 사람들이 네. 디즈니 플러스로 좀 이끌러 가는 게 되는 거고요. 음. 여기에 더해서 일단 넷플릭스도 1억 6,700만 명 중에 네. 한 2천만 명 정도는 돈을 안 내는 사용자일 거예요. 그냥 가입은 했다가 이제 서비스는 멈춰 있는. 아니요. 네. 그러니까 실제 사용자인데 네네네. 한 달 무료 사용자. 아 그렇게 그냥. 네. 네. 뭐 이런 사용자들이 있을 텐데요. 네. 뭐 2천만 명의 숫자는 그냥 제 마음대로 네. 상상한 겁니다. 아, 예. 근데 여기에 이 디즈니 플러스는 지금 그 미국 통신사 중에 버라이즌이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버라이즌에 가입을 하면 네. 1년 동안 디즈니 플러스 무료 이용권을 준대요. 아. 그래서 요거를 좀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공격적인 마케팅이네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SK 같은데 통신사 가입을 하면 1년 무료로 그냥 이용 가능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뿌리고 우리나라 있는 지금 거잖아요. 멜론 무료 뭐 네, 이런 거죠. 그런 느낌으로. 네. 이런 거를 이제 디즈니 플러스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 네네네. 인도에서 이제 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아 이게요. 인도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 네네네. 인도에서만 800만 명의 구독자가 네. 가입을 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성장세인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어쨌든 미국 못지않게 인도에서도 성장세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여론만 봐도 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관심이 좀 있으셔서 그런지 네. 나오면 일단은 이거 먼저 한번 써보겠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도 요즘에 뭐 너무 컨텐츠가 많다 보니 뭘 봐야 될지 모르겠고 네. 약간 권태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약간 환기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우리나라의 서비스가 된다면. 그럼 왓챠 쓰십시오. 왓챠가 다 왔습니다. 네, 왓챠에 이것저것 우리 입맛에 맞는 게 많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디즈니 플러스 나오면 그래도 써보실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디즈니에 좋아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네. 근데 또 반면에 한번 쭉 보고 나면은 한동안 볼 거 없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그 디즈니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하지만 예. 장르에 제한이 없는 회사랑 그렇지. 또 디즈니 것만 서비스해야 되는 회사랑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또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어쨌든 계속 보다 보면은 그 디즈니 맛이라는 걸 느껴버려 가지고 이제 질린다 이렇게 네. 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어쨌든 디즈니가 하루빨리 들어오길 바라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 소식은 새벽 배송 얘기입니다. 네. 넷플릭스도 새벽 배송을 시작한다는 건데 새벽 배송 좋아하세요, 근데? 저는 한동안 좀 쓰다가 네. 그 마켓컬리나 이런 데서 새벽에 오면 이제 아침에 와 있는 게 좋아가지고 좀 쓰다가 언젠가부턴가는 굳이 아침에 와 있지 않아도 그냥 뭐 이제 일상생활 어차피 요즘에 당일날 시키면 당일날 오는 것들도 많고 네. 쿠팡 넘어가면서 좀 약간 시들시들해진 것 같아요. 그게 새벽 배송을 저도 일부러 새벽 배송을 안 하는 게 네.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 고생할까봐. 뭐 그런 면도 진짜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사실 고생을 하신다고 해도 네. 제가 일정한 비용을 내고 그만큼은 제가 가치를 회수한다면 상관이 그렇죠. 없는데 네네네. 새벽 배송을 했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왔네? 하고 그냥 집에 던져놓고 그냥 즐거움을 못 느껴.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배송을 별로 이게 네네. 그냥 퇴근하고 와 있어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새벽 배송이 그렇게 의미가 있나? 그 식자재라면 좀 얘기가 다를 것 같긴 그렇죠. 해요. 네. 그래서 뭐 네. 쿠팡이나 네. 뭐 마켓컬리 이런 서비스들도 정말 새벽 배송 많이들 쓰고 계시지만 네. 넷플릭스도 새벽 배송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넷플릭스가 새벽 배송. 그러니까 사실 넷플릭스의 새벽 배송이 아니라 넷플릭스의 배송이 좀 이상해요. 네. 뭔가 일반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기사 제목을 보고 네. 처음에는 넷플릭스가 아직도 그 DVD 배달을 하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요? 네, 우리나라에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이제 넷플릭스가 여러 가지 콘텐츠를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꼼수들을 좀 쓰고 있습니다. 네. 뭐 가장 쉬운 예로는 네. 넷플릭스 콘텐츠 딱 처음 키면은 화질 엄청 안 좋게 나오죠. 맞아요.
거의 뭐 벽돌들이 그냥 네,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냥 모자이크된 영상들이 네네네. 나는 19금 영상 들었나 싶을 정도로 늘 이제 엄청 모자이크 처리된 엄청 네네. 화질이 낮은 영상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용자한테 일단 컨텐츠 빨리 보내줘. 네. 그리고 화질은 점점 좋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오고 있어라는 걸 먼저 알려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꼼수고요. 네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음. 여러분들 집 근처에 가장 가까운 캐시 서버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미리 갖다 놓습니다. 근데 이게 낮에는 트래픽 네. 사용량이 많으니까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은 이런 영상이 굉장히 대용량 트래픽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낮에 발생을 시키면 전체적인 네트워크 속도를 느리게 만들 수 있으니까 사용량이 적은 새벽 시간대에 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 캐시 서버에 미리 컨텐츠를 박아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은 실장이 만약에 오늘 뭐 예를 들어서 킹덤을 보고 싶어요. 네네네. 킹덤을 은 실장이 좋아할 것 같아. 딱 은 실장이 추천 목록 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리 새벽에 그 전날 새벽에 네. 킹덤을 은 실장이랑 가장 가까운 서버에 갖다 놓습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좀 기분이 이상한데요. 그죠? 근데 이게 아마존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번에 근데 이건 이발소에서도 한번 다뤘던 것 그렇죠. 같아요. 배송 관련돼서는 쿠팡에 대한 얘기도 그때 비슷하게 그렇죠. 있었고요. 네. 이런 것처럼 은 실장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은 실장에 그 근처에 갖다 놓으니까 네네네. 라우터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하다 보면은 여러 네. 가지 라우터라는 장비를 거치게 되는데 그렇죠. 하나를 거칠 때마다 속도가 조금씩 떨어지겠죠.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지니까. 멀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네. 최소화하기 위해서 은 실장의 집에 가까운 곳에 그걸 컨텐츠를 배치를 해놓는 거예요. 음. 근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낮에 하면은 많은 사용량이 발생을 하니까 네네네. 밤에 하는 게 이제 새벽 배송이라고 이제 비유를 해서 기사가 난 건데 기사에서 임의로 그냥 쓰는 용어네요. 넷플릭스에서 직접 그걸 명칭을 지정한 건 아니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근데 맞는 말이죠. 새벽 그렇죠. 배송. 근데 이제 아까 뭐 은 실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거는 어디서 비용을 내느냐가 네. 중요한 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우리가 니네 그 회사에 네. ISP라고 하죠. 네. 인터넷망 사용자한테 우리가 니네 캐시 서버 만들어 줄게. KT, SK, LG에다가 그러니까 네. 그런 회사들한테 네네. 만들어 줄게. 음. 대신에 우리한테 망 사용료 받지 마. 그러니까 사실 망 사용료라는 개념이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렇죠. 넷플릭스 사용자들이 음. 인터넷 비용을 내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서 그냥 끝인 거예요. 내가 KT에 돈 내고 있으니까. 내가 KT에 제가 오늘 누워서 KT에 돈 음. 낸다고 해서 넷플릭스도 KT에 돈 내고 저도 KT에 돈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통신사들이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회사들이 네. 우리 망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우리 망이 지금 아주 혼란스러워요. 네. 그러니까 니도 우리한테 돈 내. 넷플릭스 너네도 우리한테 돈 내. 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을 낸다고 빨라질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요. 그러니까 그 돈을 이용해서 빠르게 우리가, 해줄게. 장비를 확충을 할게. 네네네. 니들 때문에 우리 장비가 지금 어. 아주 곤란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주 곤란해요. 이렇게 네네네. 되는데 넷플릭스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가입자들 근처에 네. 저희가 캐시 서버를 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통신되게 해주세요. 어. 그러면 통신망이 느려질 이유가 없을 겁니다. 네네네. 라고 했더니 네. ISP 업체들은 야 얘네 이거 봐라 꼼수 쓰네. 아니 망 사용료를 내면 될 것 같고 왜 캐시 서버 한 번 그거 만들고 퉁치려고 하느냐. 네네네네. 매달 망 사용료를 내자. 돈을 어떻게든 뜯어내려고 이제 발버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근데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네. 우리가 이미 새벽 배송도 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너네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넷플릭스 가입자들을 위해서 네. 새벽 배송을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물류 창고까지 만들어 줄게 라고 했는데 망 사용료를 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 톨비까지 내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ISP 입장에서도 네. 인터넷 사업자 입장에서도 아예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네. 왜냐면 넷플릭스나 유튜브 이런 대용량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영상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은 실장도 유튜브 넷플릭스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영상 하나에 보통 뭐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네. 한 500메가, 600메가씩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4K로 넘어가면 막 1기가 이렇게 네네네. 넘어가는 영상들도 있고 그러면 예전에 뭐 그냥 네이버 블로그 네네네네. 그런 거 뭐 200KB 네네. 이렇게 되던 콘텐츠들을 소비하던 것들이 이제는 규모가 달라졌죠. 네, 완전히. 아예 단위 자체가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이 망사용료에 대한 얘기는 사실 지금뿐만 아니라 이미 몇 년 전부터 자가 발전과 함께 계속 오고 있던 얘기였었어요. 네. 근데 이 망사용료의 어쨌든 핵심은 망에 무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을 내라. 그럼 우리가 이거를 망을 관리하는데 쓰겠다 그 비용을. 뭐 네. 이런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모르는 일반 소비자 같은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넷플릭스의 답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일리가 있죠. 사실 그래? 그러면은 망사용료는 모르겠고 그건 못 내겠고 왜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넷플릭스를 쓰고 있는 저 같은 소비자들이 이미 너네 ISP에 돈 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중으로 그걸 내냐? 차라리 그냥 우리가 우리 거 때문에 부담이 간다고 하니까 우리 거만 따로 할 수 있는 물류 창구를 우리가 지어놓게. 그렇죠. 라고 지금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 이제 일반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이 듣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ISP, 그러니까 KT나 SK 같은 통신사 입장에서는 약간 모르겠고 그냥 돈 줘. 땡깡을 쓰는 거잖아요, 약간. 근데 이게 좀 안 좋은 선례를 만들어 놓은 게 네네네. 페이스북이 캐시 서버를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망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선례가 이미 있죠. 준 사례가 생겨버린 거군요. 네. 그래서 뭐 이것도 저희 전 시즌 이발소에서 많이 네네, 다뤄드렸었는데 네. 페이스북보다는 또 넷플릭스, 유튜브가 훨씬 더 많은 규모가 트래픽을, 다르니까. 발생을 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기업 간의 일이라는 게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은 사실 네. 저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넷플릭스가 SK랑 얘기가 잘 안 돼서 네. 그래? 그럼 SK 그러니까 SK 사용자들한테는 넷플릭스를 아예 서비스를 안 할게. 미안해. 그냥 이제 다 환불해줄게. SK 사용자들은. 네. 이렇게 해버리면 과연 어느 쪽이 과연 손을 들고 죄송합니다라고 할지. 그거는 망 중립성이 위배됩니다. 아 그렇게 네. 하면 또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망 하면- 중립성이 또 위배가 그럼 됩니다. 어디서 또 이제 소송이 걸릴 수 있나 보군요. 그렇죠. 충분히 소송이 걸릴 수 아, 그래요? 있는 이야기죠. 화끈하게 소송 한번 하고서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어떤지. 그러면 네. 사실 한 달 정도만 해도 약간 소송은 모르겠고 일단 사용자들은 난리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은 실장이 어떤 인터넷이든 인터넷은 항상 같아야 된다. 항상 이제 평등하게 제공이 돼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내가 SK를 쓰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네네네. 요거를 서비스 제공받지 못한다. 배공받지 못하면. 요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어. 되기 때문에 아마 통신사도 그리고 넷플릭스도 둘 다 원하지 않는 결론이 그렇게까지 것 같아요. 갈 수는 없는. 네. 근데 이제 또 인터넷에 보면은 SK 업체는 절대로 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넷플릭스 볼 거면은 네. 그거 쓰면 안 된다고 하면서 느려지다는 얘기들이 이제 계속 있어가지고 뭐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거는 네. 제 생각에는 그때 그들의 사정. 반론으로는 네. 뭐 해외망에 문제가 있어서 아, 문제가 있어서?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넷플릭스와 유튜브 그리고 뭐 망 중립성에 대한 얘기까지 가게 되는 것 같은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또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발소에선 이 정도만 다뤄주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면 이번에는 좀 재밌는 소식이에요. 오락기 소식입니다. 네, 플레이스테이션 5에 적용될 네. 새로운 컨트롤러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 플레이스테이션 5가 지난 몇 주 전부터 이제 뭐 공개는 하는데 이게 간을 보듯이 네. 이렇게 짜잔하고 공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성능은 이 정도. 네. 이번 주에는 조작기는 이 정도 이런 네.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본체에 대한 디자인은 아직 안 나왔어요. 네네네. 본체의 디자인은 엑스박스 시리즈 X는 나왔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나왔는데 플레이스테이션 5에 대한 네, 디자인은 아직 안 나왔고 그렇죠. 이번에 나온 거는 네, 그 듀얼쇼크 그러니까 조작 컨트롤러에 대한 디자인만 나왔습니다. 네네. 디자인이 사실 엑스박스란다. 플레이스테이션 1, 네, 플레이스테이션 2, 네. 플레이스테이션 3, 플레이스테이션 4까지 아주 거의 변한 적이 네, 없어요. 고만고만한 수준의 맞아요. 변화였는데 네. 그래서 아마 플레이스테이션 5도 좀 고만고만한 수준이 아닐까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좀 큰 폭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좀 비유를 해드리자면 네. 약간 엑스박스의 컨트롤러랑도 좀 비슷해진 것 같아요. 유사해진 디자인을 갖고 왔군요. 네, 그냥 기존의 듀얼쇼크들이 좀 검은색 톤의 그냥 네. 디폴트 제품이 음. 검은색 톤의 디자인을 채택을 했다면 네.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좀 흰색과 그렇죠. 흰색을 좀 많이 사용한 네. 그런 디자인을 채택을 했죠. 그 사실 컨트롤러라는 게 저 게임 오타쿠 입장에서는 네, 이걸 보면은 그 컨트롤러를 바꾸는 건 정말 조심스러운 결정이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아망드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한때 엑스박스 뭐 플레이스테이션 다 써본 입장에서는 네, 그 컨트롤러가 손에 익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엑스박스 쓰는 이제 해외 게임 사용자들은 그 엑스박스 컨트롤러 때문에 플스를 안 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엑스박스 컨트롤러가 편한 거죠.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동아시아권에서는 플스 패드가 이제 손에 익으니까 네, 엑스박스가 처음에 도입되는데 굉장히 큰 장벽으로 그게 남아 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컨트롤러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디자인을 바꾼다는 게 좀 이번에 어떤 자신감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번에 확실히 판도를 뒤집겠다 뭐 이런 자신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무리수일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엑스박스는 네. 개인적으로는 엑스박스 컨트롤러는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되게 안 맞는 컨트롤러인 게 네. 너무 커요. 그래서 손을 딱 쥐면은 뭐가 이렇게 딱 감싸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참 그 듀얼쇼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서양 분들 손에 맞춰져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느낌이 딱 있어요. 네, 엄지 길이가 일단 훨씬 한 2배는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게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셨던 그 십자키와 네네네. 그 아날로그 스틱 그러니까 이렇게 디패드 디패드 돌리는 거. 네. 버튼의 위치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네네. 왜냐면 보통 이제 그 아날로그 스틱을 많이들 사용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뭐 뛰어다니거나 뭐 격투 게임을 하거나 이럴 네. 때는 되게 그 기능을 많이 쓰는데 음. 그게 너무 멀리 있다. 엄지가 너무 아프다. 네네.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듀얼쇼크의 약간 트레이드 마크처럼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아날로그 스틱 그 자리에 놓는 거는. 맞아요. 이게 이제 엑스박스 패드랑 플레이스테이션 패드랑 가장 큰 차이점인데, 네. 그러니까 디패드의 위치가 이제 엑스박스는 좀 더 이제 더 편의성을 고려해서 만들어져 있고, 네. 이제 그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고 그냥 심미적인 게 중요해 네. 하고 예쁜 곳에 그냥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유지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러면서도 크기, 전반적인 뭉툭함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엑스박스를 따라갑니다. 그런 것 좀 네. 따라가는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듀얼쇼크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진동이 실감나게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쇼크 아니겠습니까, 쇼크. 근데 여기에 이제 햅틱 피드백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워치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네. 그 애플워치가 주는 그 진동이 네. 되게 그 싸구려틱한 진동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누가 손으로 톡톡 건드는 이런 네. 느낌이잖아요. 근데 요런 섬세한 요건 촉각을 느낄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인 햅틱 피드백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럼 개발사 쪽에서도 플레이스테이션 5 게임을 만들 때는 네. 어떻게 보면 이 진동의 정도를 고려해서 음. 좀 게임의 그 감성을 다르게 느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또 컨트롤러 안에 마이크를 내장을 해서 네네. 뭐 음성 채팅을 하면서 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굳이 헤드폰을 끼지 않아도 그렇죠. 이제 이번에 저는 플레이스테이션 3에서 플레이스테이션 4로 넘어올 때 네. 패드가 바뀐 것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아망드도 아시겠지만은 그 패드 안에 자그마한 미니 스피커가 달려 있고 네. 그 스피커를 게임 제작사의 용도에 따라서 맞아요. 그 스피커를 이제 TV에서 나오는 스피커랑 패드에서 나오는 스피커의 소리를 바꿔가지고 뭐 총을 장전할 때는 내 패드에서만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구현을 했었거든요. 되게 실감나죠. 네, 그게. 그것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다른 더 섬세한 부분들이 이제 와닿겠네요. 네. 전에 아망드는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플레이스테이션 3 혹시 아망드 갖고 계셨었어요? 네. 그 플레이스테이션 3 초창기 모델에 패드가 안 들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아 그래요? 네, 왜냐면 그 듀얼 쇼크가 네. 저작권의 이제 분쟁에 좀 휩싸여가지고 네. 저작권 라이센스비를 내야지만 쓸 수 있게 된 결론이 났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래? 그러면은 이제 빼고 줄게 하고서 이제 빼고 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문제가 돼서 한동안 아주 극초기 모델 동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네. 뭐 점점 그 일부 특허들 몇 개를 이제 라이센스비를 내고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5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부분을 완전히 돌파를 하려고 이제 자체적인 규격을 새로 만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어쨌든 플레이스테이션 5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나오면 사실 거죠? 모르겠어요. 아직 요즘 시국인지라 또 아, 일본 거를 또 그러네요. 사는 게 맞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닌텐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플레이스테이션 5 그리고 엑스박스 뭐 닌텐도는 다음 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소위 말하는 차세대 10세대 게임기가 되나요 이제? 9세대 게임기인가요? 9세대 게임기인 것 같네요. 그래요? 9세대 게임기. 그 숫자까지는 몰라요. 그냥 저 항상 차세대 이래서 오타쿠니까. 차 4대 5대 정도 되는 걸로. 네, 그래서 다음 세대 게임 시장 기대하고 있겠고요. 네. 작업 발전에서 또 다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시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많이 공감하실 수 있는 소식인데요.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네, 그 내비게이션이 되게 나는 터널 안에 딱 들어가자마자 내비게이션이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터널 안에서 네. 차가 막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가 막혀서 이제 내 차는 서 있는데 네. 내비게이션 안에 있는데 차는 신나게 막 달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저는 보통 반대권 경험해봤거든요. 네. 내 차는 가고 있는데 네. 내비게이션은 잠깐 멈췄다가 아, 이제 나가면 그제서야 따라오는. 그렇게 경우가 처리하는 있죠. 내비게이션도 있어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에 따라 좀 다른데 이게 제 거는 옛날 것들을 봤을 때 그랬던 네. 거니까. 그러니까 내비게이션과 네. 그 내 차의 실제 위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그렇죠. 터널 안에 들어가면 예. 그러니까 이게
그 GPS가 아주 작은 신호의 간섭만 있더라도 네. 그 실제 위치를 받아내지 못하는 문제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여러 가지 스마트 디바이스에 주고받는 센서 신호들 중에 GPS가 유독 그런가 봐요. 그렇죠. GPS가 일반적으로는 네. 3개 이상의 GPS 위성 신호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네.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렇게 3개 정도 이상으로는 더 붙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네. 그 우리가 GPS 내비게이션을 켜면 네. 핸드폰에 GPS 위성이 한 18대, 한 10대에서 한 20대 정도는 붙어 있어요. 그래요.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위성들을 기준으로 네. 나의 위치를 삼각 측량해서 찾아내는 게 이제 GPS의 원리인데, 네네네. 그러니까 많이 붙으면 많이 붙을수록 내 위치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알 수 찾을 있겠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GPS가 그만큼 중요한데 네. 터널 안에 들어가면 GPS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네네네. 이번에 도입된 기술이 이번에 카카오 내비에 도입이 된 기술이 핀이라는 기술이 도입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LTE 신호를 기반으로 네. 나의 위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은시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네. 뭐 기존에도 LTE를 기준으로 나의 위치를 찾아내는 것들이 있긴 그렇죠. 있었잖아요. 원래 예를 들면 저희 GPS가 안 들어가 있는 모델들도 있어요. 스마트 디바이스 중에. 네네. 아이패드 와이파이 모델이라든지 네. 옛날에 뭐 아이팟 터치 네. 이런 것들은 GPS 모듈이 안 들어 있었잖아요. 그러죠. 근데도 그 자기 위치를 찾기는 찾았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방식이 이제 그때 뭐 와이파이의 신호를 이용해서 내 위치를 찾거나 이런 거였는데 네. 그럼 그거랑 유사한 건가요, 이게? 그거랑 좀 다른 게요. 네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LTE로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네네. 와이파이로 찾을 수 있는 방법도 네. 있는데 이게 둘 다 그 기지국 네. 아니면 그 와이파이 AP 네. 그러니까 와이파이 공유가 있는 네네네. 위치 이렇게 서로 그 위치를 데이터베이스화 해놓고 네. 네가 이 기지국을 잡았어? 네. 그러면 너 제가 실제로 종로에 있는데 네. 종각의 기지국을 잡았다면 종각 어디쯤에 있겠네. 네. 그 근처 어디에 있겠네. 네, 이 정도. 와이파이를 제가 은실장 집에 있는 와이파이를 네네네네. 건너편 집에서 썼어요. 네네. 기생충이 나오는 것처럼 예.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 그 와이파이 은실장네 집이 그 실제 위치로 찍히게 되는 거죠. 그 근처 어디 있겠네 정도군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요. LTE 신호 패턴을 이용해서 네. 신호 패턴을 약간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정도 거리에 이 정도 신호라면 네. 네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겠네. 요거를 유추하는 기술인 핀을 카카오 내비가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럼 통상적인 우리가 지금 얘기한 기지국 기반보다 네. 훨씬 더 가까운 거리까지도 측정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내에서 뭔가 나의 현재 위치를 찾아내는 게 네. 되게 많은 기술들을 이용해 왔어요. 뭐 블루투스를 네네. 이용한 것도 있고 은신양 말대로 와이파이를 이용한 네네. 것도 있고 앞으로 나오는 5G 기술을 이용한 네. 것들도 있고 많은데 여기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LTE라는 신호를 기반으로 새로운 어떤 현재 위치를 찾아내는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게 좀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위치를 찾는 아까 말한 대로 네. GPS라는 게 그렇게 연약한 신호기 때문에 네. 건물 안에만 들어가도 통상적으로 잘 안 잡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이 위성이 10개 정도는 달라붙어야지 아주 자세한 위치가 나오는 건데 뭐 건물 안에 들어가서 그게 10분의 1로 줄었어요. 한 네. 개나 두 개가 붙었어. 그럼 위치는 나오지만 그 위치는 되게 넓게 여기 어디쯤이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에 이제 와이파이나 그 아까 말했던 그 통신사 기지국을 이용해서 잡고 있었던 건데 네. 이제 지금 터널 안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더 세세한 위치를 잡을 수 있는 핀이라는 기능을 도입을 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모든 터널에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범 서비스를 도입한 몇 개의 터널이 있습니다. 한 3개 정도의 네네네. 터널이 있는데요. 네. 강남 순환로에 있는 이 관악터널, 봉천터널, 서초터널 3개에서 먼저 시범 서비스를 한다고 하고요. 네. 이게 강남 순환로가 네. 한 20km 이상이 되는 그래요? 그 강남 순환로가 있는데 네네. 이 중에 절반인 한 11km 정도가 요 3개의 터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운전을 안 해서 잘 모르지만 네. 거기는 이제 지나가려고 하면은 쭉 다 계속 터널의 연속인 그렇죠. 거예요. 계속 터널인 거예요. 와. 그러다 보니까 이 터널 안에 막 과속 카메라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여차하면 잠깐 네. 이제 방심하는 사이에 네. 속도를 초과하게 되기. 속도로 초과하는 네. 경우도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제 역할을 못 해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길면은 중간에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나가려면 네. 끝까지 안 가고 그냥 나가야 될 수도 그렇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위치를 모르다 보니 맞아요. 지금 나가세요라는 걸 못 해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 거죠. 음. 그래서 일단 오늘 가져온 소식만으로는 네네. 뭐 많은 터널에서 이것들을 좀 이용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네. 같지만 다 설비를 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핀
위치 측량 기술이 모든 터널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네. 일단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요 세 개의 터널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유용한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그 근처를 뭐 출퇴근길로 쓰시든지 아니면 네. 그 근처에 왔다 갔다 하실 일이 있으신 청취자분들께서 뭐 후기를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망드 가실 일 없으시잖아요. 그쪽에 잘. 저는 없죠. 네, 그쪽 운행하실 일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 갔다 와주세요. 네, 굳이 리포터처럼. 네, 아망살롱에서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카카오넷이 발전하고 계시는 거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그 배달의 민족 음. 이야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아주 뜨거워요. 네, 저는 괜히 이거 나오고 나니까 뭔가 일단 어떻게 되나 한번 보고 있는 입장이긴 한데 배달의 민족 입장에서 어쨌든 뭐 자세한 얘기를 떠나서라도 실수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여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배달의 민족이 왜 욕을 먹는지, 왜 네. 욕을 먹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네. 배달의 민족 최근에 업데이트를 거치면서 네, 많은 개선 사항을 담은 앱을 네.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된 게 네, 우리가 뭐 배달의 민족 딱 키면은 안에 음식 카테고리 나오잖아요. 맞아요. 뭐 치킨, 한식, 중식, 분식, 야식. 뭐 야식 음. 나오는데 이거에 딱 들어가면은 울트라콜이라고 해서 네. 이제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는 광고 영역. 그 매장들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한 3개 정도의 매장들이 로테이션 되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은 실장이 만약에 은 실장 반점을 네. 은실 반점을 만들었어요. 네네. 은실 반점 만들었는데 내가 배달의 민족에 월 88,000원을 내요. 월 88,000원. 확정된 금액이에요? 네. 월 그래요? 88,000원 정액제 금액을 딱 내면 요 금액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울트라콜. 울트라콜에 올라가 있는 거야? 네, 맨 위에 올라가는데 네. 이게 항상 올라가는 건 아니고 네네네. 이제 로테이션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고침할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은 실장이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동네에 네. 은실 반점도 있을 수 있고 네네. 긍정 반점도 있을 수 그 있고 울트라콜 한 업체가. 네, 많으니까 네. 로테이션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했었는데 네. 배달의 민족이 이걸 없앴습니다. 그걸 없애버렸어요. 네, 그냥. 이게 사실 울트라콜이 도입된 이유가 네. 예전에 한번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네. 배달의 민족이 저희는 수수료를 없애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거를 정액제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광고 영역을 너희들이 네. 쓰려면 네. 우리한테 88,000원을 내면 이거 광고 영역 월 88,000원에 팔게. 대신에 수수료는 받지 않겠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돼. 카드 수수료를 물론 냈지만. 네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 이번 개편에 음. 오픈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어. 오픈 서비스라는 이름 바꾸면서 네. 총 매출액에서 네. 5.8%를 떼어가는 수수료 정책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그 울트라콜에 등록해주는 그 광고 요금 88,000원 자체가 아예 없어지고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이제 모든 등록된 사용자들이 그냥 월 이거에서 나오는 매출의 일정 퍼센트를 가져가겠다. 5.8%를. 그러게 되면서 네. 배달의 민족에서 얘기한 배달의 민족 운영하는 그 우아한 형제들에서 얘기하기로는 네네네. 실질적으로는 월 운영 비용이 더 낮아진 셈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매출이 많이 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네. 월 88,000원에다가 네. 5.8% 떼어간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용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88,000원이 예전에는 반대로 그 업체들은 큰 부담이 아니었던 비용이었다면 네. 이제는 5% 정도의 돈이 나가는 거니까 5, 6%가 나가는 거니까 본인들의 매출이 크면 클수록 그 비용이 어마어마해지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배달의 민족이 왜 이렇게 바꿨을까라고 네. 생각을 해보면 이게 또 아예 배달의 민족의 악의 축처럼 지금 약간 비춰지고 있는데 네. 약간 좀 생각을 바꿔서 네. 배달의 민족은 왜 이거를 울트라콜을 없애고 네. 오픈 서비스라는 수수료 정책으로 바꿨을까라고 네네. 생각을 해보면 이전의 배달의 민족, 그러니까 네네. 지금 이 정책을 철회했기 때문에 곧 돌아올 배달의 민족은 네네. 이 울트라콜을 알박기라고 하는데요. 88,000원이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실 반점이라는 이름을 여러 개 내놓고 88,000원을 많이 내는 거예요. 등록을 사업자 그 등록증 하나로만 등록한 게 아니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은실 반점이 아무리 검색해도 은실 반점이 또 나오고 네네. 또 나오고.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입장에서는 이게 공정하지 않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맞긴 해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것처럼 매출이 크고 장사가 잘 되는 입장에서는 88,000원 뭐 한 5개 해가지고 네. 40만 원 정도를 내도 괜찮아. 그랬는데 말 그대로 제가 자주 가는 동네에 아주 소규모 빵집이 있는데 영세한 빵집이 있는데 거기 그냥 주인장 한 분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거기도 그걸 하려면은 거기는 이제 한 달 매출이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야. 근데 이제 88,000원을 낸다고 하면은 또 이제 다른 입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서는 겨우겨우 88,000원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5개, 8개, 10개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한다면 더 눈에 많이 띄게 네, 되죠. 분명히
돈이 있는 사람들만 더 광고를 해서 더 위쪽에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근데 이제 수수료 정책으로 돌아오면서 이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렇죠. 업체는 한 네. 개만 등록되고 네. 그 총 매출에서 배달의 민족에서 발생한 총 네. 매출에서 네네. 5.8%로 네네. 뛰어가는 거니까. 여러 개를 등록한다면은 더 손해겠군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렇죠. 여러 개를 네. 등록할 수도 없고요. 이제 아예 네, 그것도 안 네. 되고. 그걸 막았기 때문에. 네, 근데 일단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매출액의 일정 퍼센트를 떼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용자, 어떤 상인들한테는 오히려 수수료가 올라간 셈이다. 그렇죠. 아주 급증한 거겠네요. 배달의 민족이 나쁜 놈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지자체에서 네네.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한번 은근슬쩍 우리 갑자기. 지자체 전용 그 배달 앱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네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네. 배달의 민족이 약간 악의 축처럼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배달의 민족 안 쓰겠다. 내가 이래서 내가 배달 앱을 안 썼다. 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배달의 민족이 결국 그 정책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등록하는 매장 측뿐만 아니라 사용자들 입장에서도 뭔가 요즘 같은 시국에 이 윤리 경영을 하기 때문에 난 여기 윤리적 소비를 하고 있어라는 느낌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완전히 반하는 것처럼 여론이 몰아가지고 있죠 지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백기를 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네. 배달의 민족 역시 이게 꼼수 그 수수료 인상이었으니 네. 별말도 안 하고 정책을 다시 철회하는구나. 정책을 철회하는구나. 만약에 니들이 말하는 대로 네. 수수료가 더 낮아지는 셈이었으면 네. 이걸 밀고 나갔어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론이 그렇게 이루어지질 않았죠. 여론이 그렇죠. 그렇게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네. 우한 형제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것도. 이 앱에서 보이는 화면을 정리를 하고 싶었던 욕구가 저는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특정 몇몇 그 매출이 높은 상인들에 의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평등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네. 배달의 민족과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미 이제 같은 회사가 되어 가고 다 있지만 인수합병을 하고 있죠. 네, 요기요 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12.5%예요. 그냥 등록만 함으로써도 매출에 매출의 12.5%를 내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요기요가 문제가 된 적은 없죠 지금까지. 처음부터 그랬으니까요. 네, 그들은. 요기요는 처음부터. 근데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라고 네. 한다면 요기요는 진작에 없어졌어야 될 서비스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월 1,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는 회사다. 네. 그 음식점이다. 네. 그러면 수수료만 한 125만 원을 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처지의 서비스들도 서비스는, 있는데 배달의 민족은 왜 여기서 욕을 먹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달의 민족은 어렵겠지만 그 처음부터 배달의 민족이 갖고 있던 브랜드 이미지가 네. 마치 우린 소상공인과 함께 컸어. 그리고 우린 너희를 지켜줄 거야. 그러면서 왜 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그럼 이제 수수료 안 받을게 이러면서 되게 파격적인 정책을 초창기에 네. 유지를 했었죠. 저희 이발소에서도 몇 번 그걸 다뤄줬었고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네. 애초에 처음에는 네. 그 뭐 전화 주문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막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네네. 결국에는 이걸 다 열었어요. 그리고 네. 전화로 주문을 하면 배달의 민족으로 검색을 해서 그 전화로 걸잖아요. 네. 그럼 수수료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그냥? 수수료를 받지 않아요. 그럼 그냥 광고판이네요. 그렇죠. 무료 광고네요. 그럼 네. 무료 광고를 하는 셈인데 어떻게 보면은 배달의 민족이 그 되게 선한 기업의 이미지를 갖춰가는 게 아니고 진짜 선한 기업이었던 건 아닌가 네네네네. 이런 생각도 들고 약간 기업이 선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기업은 선할 수는 없지만 여튼 초창기에 너무 착했던 나머지 지금 약간의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라고 했다가 이제 몸매를 맞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와중에 네.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앱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네네. 되게 꼴배기 싫어요. 아망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디자인하는 개발자니까. 이게 네. 첫째로 뭐 지금 군산에서 뭐 배달의 명수가 만들어졌다 뭐 이런 네. 얘기들 하는데 되게 이것도 선한 앱처럼 보여요. 네. 되게 그렇게 또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자체가 하는 거야. 네. 상생. 근데 네. 다른 앱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자가발전이랑 똑같은 컨셉의 IT 팟캐스트를 뭐 어디 뭐 옹산시에서 해요. 기분이 나쁘군요.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컨셉에 이렇게 네. 남자 3명 나와서 똑같이 앉아가지고 IT 얘기를 매주 얘기를 해요. 옹산 주민들로 해가지고. 네. 옹산은 그 드라마에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네. 존재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네네네. 옹산시에서 그렇게 네. 한다고 쳐요. 화가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는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얘네들은 각광을 받을까?
심지어 디자인 컨셉조차도 비슷해요. 그게 좀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들만의 어떤 컨셉, 예를 들어 뭐 지자체 안에 있는 것들만 딱 해갖고 뭐 그 카테고리도 잘 나누지 않고 딱 어떤 지자체의 특색에 맞게 이렇게 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디자인, 구조, 뭐 방식 이런 것들을 다 카피했으니까 이제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한켠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제 배달의 민족이 지금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와 인수합병이 되고 나면 네. 확정이 딱 끝나고 나면 네. 이 배달앱 3대장이 하나의 회사로 지금 합쳐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디서나 그렇듯이 독점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간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과 네. 함께 뭐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나온 게 마침 그 지자체 앱이 아닌가 이렇게 네. 좀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선량한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아망드 말이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선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수익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기요의 원래 수수료를 일반 사용자들은 알 리가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관심이 있다면 알 수 있겠지만은 그걸 신경 쓰면서 그걸 쓰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게 거두되면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좀 마치 악의 축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게 한편으로는 아쉽고 한편으로는 뭐 그렇다면 이제 배달 앱 서비스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은 뭐 배달앱을 난 이제 안 쓰겠다 네.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네네. 원래 배달앱을 안 쓰셨던 분일 가능성이 커요. 약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생각해 보면 예전에 배달의 민족 나오기 전에 네. 원래 기억하세요? 이 동네마다 집집마다 퇴근하고 집에 와 보면 집의 문고리에 네. 이렇게 두꺼운 그 광고 전단지들이 항상 걸려져 있었던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배달 업체를 뭐 중국집을 찾으면 전단지 갖다 달라고 해서 거기 이제 냉장고에 붙여놓고 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 비용들이 일괄적으로 사라지고 사실 일로 이제 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대 변화에 따라서 뭔가 배달의 민족도 어렵겠지만은 뭐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걸 테고 사용자들도 너무 안 좋게만 볼 필요는 없지 않나. 네. 어쨌든 뭐 일단은 철회를 했으니까 네. 한 수 접고 들어간 건데 진짜 배달의 민족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네. 영세상인들의 수수료를 줄이는 방안이었다라고 네. 한다면 다른 정책을 또 내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이대로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다시 돌아갈게요 하고 끝나면 네. 그럼 진짜로 네. 니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몰래 하려던 걸로 되게, 보이니까. 되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 지금 네. 고백, 돈비 이불이 되란 말입니다. 그렇지. 고백했다가 약간 내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같은 고백했다가 하는 했는데 차였는데 원래 좋아했던 건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너가 널 좋아해서 좋아한다고 한 건 아니야. 네. 이런 느낌이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배달의 민족 조만간에 다시 이발소에서 저희가 다른 소식, 좋은 소식으로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줌에 대한 소식인데요. 줌 요즘 많이들 쓰시죠? 저도 이제 지인들이랑이나 뭐 예전에 재택근무할 때 몇 번 쓰긴 썼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좋긴 좋더라고요. 써보면서. 최근에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예전 같았으면 스카이프나 구글 행아웃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을 많이 쓰셨을 텐데 네네. 요즘은 무슨 화상 채팅하자 이렇게 연락이 오면은 네. 거의 다 줌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줌이 그만큼 좀 화질이 좋고 또 레이턴시가 적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줌이 많이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줌이 재밌는 게 네. 다른 얘기로 줌을 무료로 쓰면요. 네네. 40분 제한이 있습니다. 한 계정당 40분. 아니요. 그 한 회의에. 그럼 다시 끝나고 다시 만들어야 돼요? 다시 끝나고 또 만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래요? 이게 귀찮잖아요. 그치. 계속 만들어다 보니까 그리고 튕길 거 아니야 일단 40분이 되면. 갑자기. 40분이 되면 그 회의가 딱 끝나죠. 네. 그러니까 강제로 회의를 40분만 하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문화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굳이 그래서 회의를 막상 하자고 하시는 입장에서도 네. 굳이 결제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네, 회의를 빨리 하고 끝내죠. 뭐 이렇게 회의를 되는데. 길게 하는 건 좋은 문화가 아니니까요. 네. 어쨌든 이 줌이 연일 요즘 몸살을 좀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은 줌이 네네네. 왜 그러냐면 줌이 사용하고 있는 그 암호화 방식이 네. AS256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아주 쉬운 예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채팅을 한다 하면 네. 서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채팅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아망드한테 아망드 안녕이라고 보내면 이라고 보내면 저는 서버에 있는 아망드 안녕이라는 글자를 내려받아서 네. 은 실장이 아망드 안녕이라고 보냈네 꺼져라고 보내야지 이렇게 하면 꺼져. 제가 꺼져 하면 서버로 올라가고 네. 은 실장은 또 서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갖고 와서 꺼져 그럼 난 꺼져야겠다 그게 그게 알게 아주 되는 거죠. 그게 아주 빠르게 되고 있는 것 뿐인 거죠. 네 그게 아주 뭐 눈코 뜰 새 없이 네네네.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네. 근데 AS256 방식 그러니까 대부분의 요즘 메신저들이 이용하는 방식 네.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식들을 보면 네. 은 실장이
암호화 키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저도 암호화 키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은 실장이 아망드 안녕이라고 서버에 올리는 순간 은 실장의 키로 잠그고 네. 또 은 실장의 또 다른 키 하나, 은 실장 키를 2개 갖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요 2개를 하나 같이 잠궈요. 네. 그리고 저는 아망드만 알 수 있는 비밀번호를 은 실장이 거기다 적어놔요. 아. 그리고 저도 제 열쇠를 꽂고 네. 은 실장이 아망드만 알 수 있는 암호를 알려준 거를 제가 또 입력을 해요. 그러니까 공용 열쇠가 있는 거군요. 네, 공용 서로. 열쇠가 네. 하나씩 있고 네. 나만의 열쇠가 있고 이게 2개가 동시에 있어야 이게 비밀번호가 열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유가 보안 유지하고 통신을 있군요. 하는데 네. 보안 통신을 하는데 그런데 아까 은 실장이 저한테 아망드만 알 수 있는 암호 키를 같이 보내준다고 했죠. 그렇죠. 줌이 이 방식을 이용하는데 네. 이 아망드만 알 수 있는 암호화 키를 네. 중국 서버를 공유한다라는 여러 의혹이 논란이, 네. 의혹이 일어난 거예요. 이 방식을 만약에 줌이 중국계 자회사를 두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면, 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예를 들어 어딜 볼까요? 페이스북 메신저를 볼게요. 네. 페이스북 메신저도 마찬가지의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 결국에 서버에다가 그걸 올려놓는 건 마찬가지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에 갔다 오는 건 맞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냥 다만 그게 그 찬조국인지 네. 대국인지 아, 그거의 그게 차이인 건가요? 사실은 네. 그 서버 키 자체는 은 실장이 저한테 바로 보내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네. 사실 이 서버가 네.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어디에 있는지 그 서버에만 갔다가 나한테 오면 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그 암호화 키를 중국을 한번 거쳐서 갔다 오는 거는 뭔가 이상하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죠. 다이렉트로 가도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서버만 거치면 되는데 왜 네네. 중국을 거치느냐 네네. 이런 의혹이 일어난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앱을 분석을 하는 어떤 해커가 네. 야 내가 이걸 줌을 파봤는데 중국을 거치는 것 같아 했는데 처음에는 그럴 리 없어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치고 있던 거야. 근데 줌이 해명한 거는 뭐 어떤 버그다. 아 버그라고 했어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계속 뭔가 암호화키 수상해. 암호화키가 실수로 중국을 경유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야 무슨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의심을 했더니 네. 실수가 일어났어. 네, 갑자기 실수가 일어났어. 약간 네. 이러는 것들 때문에 네네네. 되게 이상하다라는 의혹이 일면서 줌에 되게 이미지에 타격이 네.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저희가 이제 청취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이해가 좀 편하기 위해서 지금 카카오톡 같은 일반 메신저로 예시를 들었지만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상 화상 통화용 앱이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비즈니스 부분에서 이거를 이제 화상 회의 목적으로 또 쓰고 있고 네. 그렇다면 결국에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저희가 실제로 회의했던 비즈니스 관련된 얘기들을 중국 서버를 경유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줌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뭐 실수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근거 없이 실수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네네네. 중국의 법에 의해서 네. 중국에서 줌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네. 중국망을 벗어나지 않도록. 네네네. 그러니까 은 실장과 네. 제가 이렇게 만약에 은 실장 중국에 있어요. 네. 은 실장 중국에 있고 저는 한국에 있어요. 네네. 그러면 꼭 중국 서버를 거치게끔 하는 중국의 법이 있다. 네, 중국의 법이 있는데 그 지오 펜싱을 하는 과정에서 네. 중국 외의 사용자들이 있는데도 중국 서버를 거치게 하는 이런 라우팅 테이블이 잘못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중국이 아닌데 이제 그 위치 정보나 뭐 이런 걸 분석하는 과정에서 얘 중국인가봐 하고서 이제 거기다가 경외를 시켰다라는 게 변명이라는 거죠. 그렇죠. 변명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구나. 네. 어쨌든 해명이라는 거죠.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보면 이런 IT의 또 브레인들이 모여 있는 구글은 네. 줌 앱을 사용 금지하게끔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봤을 때는 네. 줌 니네 잘못했네. 이게 되는 거죠. 그걸 애당초 버그였어도 그런 의식을 하지 않게 만들었어야지. 라든지 아니면 뭐 뭔가 의구심이 드니까 그냥 우린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안 쓸게 이렇게 된 걸 수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줌이 자회사 3개 정도를 갖고 있는데 네. 이 중에 한 개 회사가 중국에 이제 법인을 두고 있다. 법인을 두고 있다 보니까 이러면 중국 정부가 네. 어떤 뭐 은 실장이랑 아망드의 대화 내용을 보내줘 네. 협조해야 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줌이 되게 이번 그 코로나19 때문에 떴다가 그렇죠. 확 죽었어요. 저 이제 뭐 사실은 이전에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줌이라는 회사가 뭐 원래 그런 회사가 있었는지조차 모르던 분들이 더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즘 검색해보면 연예를 너도 나도 뭐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터들도 그렇고 줌이 좋다. 줌을 써라. 그리고 뭐 옆 회사가 줌을 쓴다더라. 이러면서 줌이 막 빠르게 성장세를 가져가고 있었는데 정말 이 소식 나면서 그냥 싹 사라졌어요. 네. 뭐 일단 줌에서는 일단 현재 그 말씀드렸던 네. 그 중국을 경유하는 그 문제는 해결을 했다고 하니까 네네.
일단은 안심하고 쓰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또 의심 많은 사람들이라면 또 이렇게 굳이 되니까 굳이 쓸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죠. 그 뭔지 모를 찝찝함 같은 게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왠지 찝찝해져 버렸어요. 네. 약간 중국이 묻어버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네. 아무튼 저희도 줌을 몇 번 또 써볼까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긍정 씨가 안 오니까 줌으로 이제 긍정 씨 연결해 갖고 이렇게 띄워놓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중국의 문제로 중국이라네. 네. 긍정 씨가 못 오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한 주 동안 소식 아망드가 잘 정리해 주신 덕분에 오늘 또 떠들어 봤고요. 저희는 수요일에 자가발전에서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요즘 연일 핫하게 그 유튜브에서 많은 여론이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뭐 아망드의 편집 실력이 좋다. 혹은 뭐 은 실장의 얼굴이 너무 부은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얼마든지 오셔서 부은 게 아닙니다. 본 게 아니니까요.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네, 얼마든지 오셔서 같이 얘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자가발전 그 홈페이지 한마디보다 유튜브가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좋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유튜브 구독, 파티 구독 눌러주시고 수요일날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